이제 9년 됐네요. 목포에 살러 왔다가 이제 9년째 살고 있는 괜찮아 마을의 홍동우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가갑들이 모여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우리가 함께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모임을 처음으로 만드는 자리예요. 목포에서 한번 마을 호텔 보통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뭐 이제 유명한 호텔들이 있죠. 5성급 호텔이나 뭐 이런 이제 유명한 호텔들을 보면 객실이 뭐 한 500개, 600개, 뭐 1000개도 있고요. 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사실 제가 목포에 와서 가장 고마웠고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목포 원도심에는 굉장히 작은 숙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숙소가 뭐 목포시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목포 원도심에 퍼져 있어요. 목포역 내려가지고 걸어서 15분 거리면 우리가 숙소를 갈 수 있는 게 8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누워있는 마을이 호텔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런 마을 호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구돌이라고 하셨나요? 들어오세요.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오늘 또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뵙고 싶었지만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렇게 뵙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신청자가 20명 정도였었고 한 20명 정도 자리를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오늘까지 좀 막바지에 좀 막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35명 신청자가 있어요. 35명 자리가 빠듯하게 지금 38명 신청자가 있네요. 38분이 신청하셨고 빠듯하게 자리가 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추가 의자 놓고 이렇게 앉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역이 소멸해 가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뭐 의료가 뭐 없고 학교가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학교를 뭐 더 만드니 의료를 뭐 더 만드느니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시도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죠.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예요. 이거는 인구 소멸 안 풀립니다. 도시 소멸 안 풀려요. 어쩌면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을 호텔입니다. 관광이에요. 세계에서 마을 호텔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 이제 이곳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에 그 지진으로 황폐해진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산골 같은 약간 그런 마을에 지진으로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곳을 마을을 하나의 호텔로 만들어 보자. 주민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호텔리어로 참여해가지고 이 마을에 많은 손님들을 모으고 있어요. 현재 유럽 전역에서 150개의 브랜드를 전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많이 올리고 있고 지속 가능하게 잘 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유엔에서 정한 아름다운 마을 32곳에 선정되고 15,000명이 2022년 기준으로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32개의 객실에 15,000명의 손님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우리 국내 사례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마을 호텔 개념이 처음이냐 우리가 그건 아닙니다. 마을 호텔이란 개념을 이미 만든 곳이 있어요. 이제 정선이에요. 강원도 정선.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 개가 10,000원짜리도 물고 다닌다는 그런 돈이 좀 흔했으니까. 산천리 탄광하고 돈 탄자 돌아갈 때는 왕왕했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뭐 참 얼굴이 새까맣고 뭐 연탄 깡들 묻어가지고라도 사는 거는 또 괜찮아요. 폐광이 됐죠. 폐광이 된 탄광 마을에 숙소를 3개를, 객실 3개를, 객실 3개입니다. 객실 3개를 만들었고 현재 1호점, 2호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을 호텔입니다. 어서 오세요. 보시는 호텔입니다. 방 안내해 드릴게요. 할인 카드인데요. 마을에서 우리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시면 10%씩 할인해 드려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저희가 마을 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마을 호텔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마을 호텔이라는 게 사실은 마을의 골목 안에 있는 자원들, 상점들을 하나의 호텔처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빈집이나 상가들을 하나씩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민들 간의 연대나 협력이 되게 강화됐었고, 그래서 사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을에 상점들이 모여서 호텔이 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주민 주도, 주민이 각자 소유한 게스트하우스를 뭐 하나로 모아서 함께 운영하는 마을 호텔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분명히 소유주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고 그 소유주가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은 식당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관광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내국인이 국내에서 쓰는 돈이 40조 가까이 됩니다. 국내 여행으로 쓰는 돈이 2024년 37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쓰는 돈이 22조입니다. 합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시장에 지금 연간 풀리는 돈이 60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현장 학습 교육, 그러니까 단체로 20-30명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선진지 사례 답사를 가고 그리고 수학여행을 가고 그리고 배우러 가는 그런 시장만 해도 1조 2천억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1%만 목포로 불러올 수 있다면 정말 격변의 시기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1%만 와도. MG 관광객만 9조예요. 20-30대 여행자만. 기차 타고 차 타고 지방 여행 가가지고 돈 쓰고 하는 것들이 9조의 시장이고 외국인이 와서 16조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관광시장에서 돈이 흘러가는 곳은 어딜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은 어딜까요? 단연코 호텔입니다. 숙박업입니다. 숙박업이에요. 숙박업이 43%입니다. 매출에. 네, 숙박업이. 제주는 그냥 수학여행지였고 다 뭐 삼다도니 해서 그냥 옛날에 뭐 그 도라르방 앞에가 사진 찍고 이런 관광지였지. 그 당시 그렇게 뭐 낭만적이거나 특히나 해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막 해녀 할머니 되게 너무 좋다라고 한다거나 막 감귤 체험을 돈 주고 가서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것들을 돈 주고 감귤을 따게 만든 게 바로 제주의 콘텐츠들인 거예요. 돈 주고 가서 제주에 가서 해녀의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든 게 바로 이 콘텐츠의 힘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알페르고 디푸소 모델을 만들었던 어떤 교수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있는데요. 달라라 교수래요. 네,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돈 주고 게스트하우스를 가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굳이 뭐 3.5성급 호텔도 7만 원에 숙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10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돈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 명 한 명인 거죠. 그 사장님들 한 명 한 명의 역사, 그분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마을 호텔이라는 거를 저는 정말 가치 있는 호텔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 350개가 모여서 와 객실 많다 이게 아니라 350개의 객실이 모였는데 80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80명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80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사. 네, 도합 평균 50년 잡아도 4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건데 그 역사를 우리는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네. 정원이라고 하는 이 테마는 시민도 좋아하고 정치인도 좋아하고 경제인도 좋아하고 어린애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공간이 정원이더라.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를 선언하고 이러한 확산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정원을 표현하고 만들 것이냐. 각 지자체마다 지금 정원이 완전히 붐이잖아요, 모든 게. 목포에서는 어떤 정원을 꾸미면 좋을까? 목포만의 정원이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손이 찐득찐득 진짜 그 오일. 오일이야. 네. 마당에 있는 걸 또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 오늘 좀 만들어서 저기 트리에다가 좀 덜어놓고 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리본을 중간중간에 묶어가면서. 저는 그림책과 식물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누는 독립작가 지유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뭔가 내 나름대로 재밌는 일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이제 식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원예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공부하게 됐었고요. 식물을 보고 있으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거. 결국은 자연이잖아요. 식물도 자연이고 사람도 자연이에요. 나를 다시 또 발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아, 내가 자연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통찰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빵빵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빵빵하게 넣으면 예뻐요. 네. 식물 같은 거 키우세요? 혹시? 네, 많이는 안 키우고 그 베란다에다가 이 친구입니다. 아, 엔젤스 트럼펫이라고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 엔젤스 트럼펫. 아, 천사의 나팔이에요. 네. 잎이 네, 줄기가 맞아요. 되게 가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근데 향도 잘 엄청 키우시나? 진한 거예요. 잘 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집에 식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 나더라고요. 그럼요. 식물이 없을 때는 집이 좀 무미건조했어요. 근데 이제 식물이 약간의 초록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 식물이 초록색을 집에 왔을 때 그 초록색이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집에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집에 왔을 때 그 식물이 있는 그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녹색의 힘인데요. 네, 그게 녹색의 힘. 그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서 왔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집단 생활을 했지. 그 전에는
온 천지가 우리의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녹색을 보면 그리워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우리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지금은 콘크리트에 살고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에 살고 있으니까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 산으로 가려고 하고 캠핑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녹색을 키우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자연하고 가까워지는 일이죠. 저 벽에 있는 식물은 뭐야? 아, 담쟁이 아이비예요, 아이비. 한두 개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저렇게 지금 번지어가지고요. 여름엔 또 장미도 나오고 국화도 있고 지금 여기 앞에 중심에 있는 게 지금 목련나무거든요. 목련. 네, 봄에 지금 이렇게 꽃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사실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은 해봐야 돼요. 정원의 시작은 사실은 가을이거든요. 봄이 아니고 가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봄에 꽃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씨앗을 모아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씨앗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1년을 꾸밀 것인지 디자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식물이나 정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예, 그렇죠. 프로그램 하러 대부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관도 해드려요. 뭐 책 모임을 하신다거나 그럴 때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죠. 누구 이제 뭐 축하할 일 있어가지고 들고 가려고 이렇게 한 거고 얘도 프로그램 하고 남은 거 디쉬 정원이라고 그래요. 작은 접시에 디쉬 그런 정원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내 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가면 정원을 집에다 들여놓을 수 있는 거죠. 여인초 식물 하나하고 이런 시클라멘 이거 하나만 같이 이렇게 심어도 정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 화분도 가장 작은 정원이에요. 우리 집엔 정원 없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화분은 있어요? 있대요. 그럼 가장 작은 정원이에요.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면은 이게 이제 디쉬 정원이 되는 거죠. 정원을 만든다는 거는 화려한 게 아니라 내 집안에다가 정원을 하나 들여놔야지 하는 거는 식물 하나를 들여놔놓는 거거든요. 멋진 정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마당의 정원은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금화규라고 하는 씨앗인데요. 다른 선생님한테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심어서요. 씨앗을 심어서 이제 모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모종을 나 혼자만 심는 게 아니고 제가 키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꽃을 피우고 이 꽃이 나눔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당에 이런 금화규를 피웠죠. 사실은 이런 작은 씨앗의 이 나눔이 사실은 우리 치유의 시작이고 나눔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려한 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눔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쪽방 어르신들이라고 했어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데 방 한 칸, 막 문 열고 들어가면 마루 조그만 거 있고 바로 방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고 식물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을 몇 번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혼자 사시니까 방도 좁으니까 처음에는 식물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 갖고냐? 나 이거 필요 없다. 방도 넣을 데가 없다. 다음 주에 갔거든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생활지원사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생활지원사 그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식물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어머니 어떻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면 가지고 가. 정말 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갖고 가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맨날 선물만 받다가 내가 선물을 할 기회를 이렇게 식물을 심으니까 오더라. 그래서 오늘 또 예쁘게 심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원래 꽃도 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지어서 보다 보니까 앞마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사오고 오다가 지금까지 해남에 꽃집이 2개 있는데 거기 문턱이 달아지도록 현재까지도 그렇게 다니면서 꽃을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이거 직접 심어보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규모가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22년도에 관광농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여자가 만든 정원이다 보니 이제 좀 아기자기한 거는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오신 손님들도 되게 섬세하대요. 가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화가 피카소처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래서 가끔 이제 또 우기는 거야. 아, 내 정원인가? 내 마음대로 너무 하냐고 이제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재밌죠. 간에서 하는 거는 간극공사는 딱 이거 간극공사 이게 딱 표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연스럽죠. 저도 조용하게 혼자 살려고 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가 장소를 무료 제공을 해서 로컬장이 4번 열렸었어요. 지역민들, 셀러분들 모집해서 그렇게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4번 했었거든요. 더 이렇게 자꾸 소멸되잖아요. 저희 지역의 해남 같은 거, 시골 같은데 정원이 많으면 코스로 돼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해남이. 근데 정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그 정원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정원이 1~2개 있을 때는 덜 했는데 4개가 있잖아요. 그럼 1박 2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벌 아니냐 그래요. 어느 정원에. 그럼 그렇지 않다. 우리 같이 모이면 그러냐고 그러고 사회적 우리 협동조합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몰랐었는데 요즘에 안 거예요. 사회적 농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올해는 잘 교육받고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사회적 농장 등록하는 게 내년에는 목표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취약계층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장애 아동이 될 수도 있고요. 계획서 세운 거에 따라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정원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마다 지금 정원이 완전히 붐이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목포만의 정원이 어떤 게 있을까?